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만 제대로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위험 부담을 낮추고 정액담보를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법은 알았지만 위험 부담을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정액담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강의 내용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내 보험 바로 알고 부자 되기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잠시 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생기신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신청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현정훈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현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제대로 살펴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고요. 2017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과연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전, 그다음 용전, 수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단계인 이 집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돈을 버는 건데요. 저도 그렇지만 돈을 버는 거에 저는 뜻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게 뜻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늘 고민하고 있고 평생 안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용전입니다. 말 그대로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어떻게 쓸 것이냐, 또 합리적인 소비는 뭐냐, 또는 버는 만큼 쓴다, 또는 안 쓰는 게 버는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소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필요한데요. 혹자는 혹시 이런 집전이 잘못됐더라도 용전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수전이 있습니다. 수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집전과 용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게 과연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런 부를 축적된 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또는 우연한 사고 또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큰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수전은 위협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 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손해액과 발생 확률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위험 회피와 위험 축소는 손해의 빈도를 줄이거나 또는 심각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위험이 발생돼서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바로 위험 이전과 위험 보유입니다. 이 중에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타방으로 이전시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개인의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게 바로 위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위험 이전에 대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상해나 질병이 발생이 되면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접수하는 시점부터 비용이 발생하게 되게 됐죠. 그리고 접수를 하면 의사에게 이제 진료를 받는데 여기에는 일반 진료와 선택 진료로 나뉘어집니다. 이 선택 진료라고 하는 게 또 일반 진료보다는 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진료를 하려면 의사는 각종 검사를 요구합니다. 보다 세밀한 검사를 위해서 CT라든지 MRI라든지 또는 PET-CT 등을 하자고 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다 고액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의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치료에는 수술을 통한 치료도 있고요. 또 약물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또 이것처럼 입원이나 통원을 통한 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 치료가 장기간이 되게 되면 이런 입원이라든지 통원 일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상급병실이라든지 또는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돼서 정상으로 되돌아오면 좋은데 그 부분은 한 일정 기간을 경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재발이 되면 이런 검사에서 치료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병원에 접수해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실손의료비입니다. 근데 실손의료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지는 않고요. 이 중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또는 입원에 따른 일수가 장기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정액담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치료를 받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제활동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비용이 창출이 되고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액담보가 필요한 겁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장 기본인데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진단 과정에서 어떤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과 관련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해나 질병을 다 보상하지는 않는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손의료비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지는 않고요.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의료비를 100% 다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발생의료비를 100% 다 보장해주고 또 최근에는 본인 부담금 100%까지도 보장이 됐지만 2009년 7월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90%까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최근에는 30%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액담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손의료비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최근에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이 분리가 되면서 자기부담금이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액담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이 왜 늘어났냐면 의료비 중에는 3대 비급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같은 것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이런 비급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게 바로 정액담보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 지출은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70%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손 의료비는 계속 보장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장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정액 보장이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등입니다. 이런 정액담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 비용하고 무관하게 가입 금액을 100% 다 확정 지급한다는 겁니다. 실손 의료비는 5천만 원짜리를 들었더라 하더라도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정액담보는 내가 가입한 금액을 확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고마다 반복해서 지급합니다. 수술비나 일당은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하더라도 지급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복해서 줍니다. 여러 회사에 또는 한 회사에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더라도 가입한 만큼 지급이 된다.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서 여러 개를 들었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정액담보는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 그리고 비갱신으로 선택할 시에는 보험료 인상이 전혀 없다. 실손 의료비는 1년마다 계속 변화가 있죠. 그러나 정액담보는 비갱신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액담보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10대 사망의 원인 중에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암, 심장, 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어떤 정액담보를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암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진단비, 수술비, 일당액,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정액담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 일당,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인데요. 대개 그 회사들은 이런 암과 같은 담보는 면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병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기간 이후에 보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B회사나 C회사처럼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험을 드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이런 감액 기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A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B사나 C사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대장전막내암 진단비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용종 제거 등을 많이 하죠. 그러면 병원으로부터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장전막내암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C코드나 D코드라는 질병 분류 코드로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대중화에 따라서 대장전막내암이 많이 그 진단이 내려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회사들은 이런 대장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보다 (50%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운영되고 있는 실태인데 B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장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만 분류를 하고 코드에 상관없이 모두 100% 지급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A회사는 질병 분류 코드에 상관없이 다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10%만 지급된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회사는 C코드로 받으면 일반암이 되고 D코드로 받으면 유사암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3천만 원으로 암진단비를 가입했다면 A사 같은 경우는 대장전막내암일 때 300만 원만 지급된다는 거고요. B회사인 경우는 3천만 원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거고 C회사 같은 경우는 C코드를 받으면 3천만 원이지만 D코드를 받으면 3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암 진단비가 최근에는 일반암, 1차암, 그 다음 2차암, 또 재진단암, 이렇게 분류들도 합니다. 2차암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면 암이라는 건 한 번 치료로 완치되지 않거든요.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거나 또는 새로운 원발암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서 2차암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2차암 진단비는 대개는 1차암이 진단되고 1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닌 2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에 A사는 지속암을 보장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차암은 통상적으로 1차암이 발생된 부위에 잔존되어 있는 암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B회사나 C회사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A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보장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차암이 이렇게 지속암과 잔류암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 게 최근에 재진단암 진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2차암으로 할 것인지 재진단암으로 할 것인지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만 재진단암의 경우 전립선암이 보장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암 진단에서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암과 관련된 정액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뇌와 심장에 관련된 정액담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와 심장과 관련된 정액담보로는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뇌졸중 수술비,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도 대개의 회사는 최근에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50%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감액기간이 없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뇌와 관련된 그 질환에 대해서 좀 또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전체 뇌에 관련된 질환의 약 15.5%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전체 뇌 질환에 있어서 55.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니죠. 뇌출혈, 뇌경색 포함한 뇌졸중 외의 것이 이만큼, 그래서 44% 정도는 뇌졸중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진단비가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큰 거는 뇌혈관 질환이죠. 보험회사가 처음에 이런 담보들을 정액담보를 만들 때는 뇌혈관 질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뇌출혈까지 이렇게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게 급성심근경색증인데요. 통상적으로 전체 심장질환의 16%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뭐 가슴이 아프다, 막 콕콕 찌르는 것 같다라는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장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내가 포함된 보험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 또 이와 관련된 일당액이 내가 정말 제대로 나한테 맞게끔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액형 담보입니다. 정액형 담보 중에 보험료 환급 및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도 받고 돈도 되돌려 받는 겁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을 드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암이나 뇌나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걸렸을 때인데요.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동안 낸 납입보험료 전액,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까지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C회사는 요거보다는 좀 축소된 의미인데요.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에 여기 있는 세 가지 암, 뇌, 심장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됐을 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5년 동안 보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특약을 활용하시면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보장은 보장대로, 그러면서도 보험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액담보는 아무래도 보험료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하시기보다는 보험료 조정을 좀 원하신다면 90세 만기로 하시는 겁니다. 100세 만기로 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대략 10%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생애 주기 또는 가족력, 건강 상태에 살펴보시고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맞는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실손 의료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정액담보를 갖춰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정액담보를 나에게 맞게끔 맞춤 설계로 찾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장도 받고 보험료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내 보험을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용전과 수전을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현정훈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병을 진단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와 또 수술을 해야 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액담보를 잘 준비해두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또 내 보험을 리모델링 받아야겠다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3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CI 보험을 가입 중인데, 예. 네, 이제 이게 보장받기가 까다롭다고 그래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랑 첫 번째고요. 아, 예. 네,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을 이게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이게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따님이 아직 학생이신가요? 네네. 아, 예. 저희 이제 제작진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재작년에 보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대신에. 아, 삼성생명의 통합 스테이지 CI 보험이라고 한 달 보험료는 9만 6천 원 정도 납입이 되시네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96,060원인가 90원인가 아무튼 그래요. 예. 여기 실손 의료비도 갖춰져 있고요. 다만 네. CI 보험을 좀 보장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셨다고 하셨죠? 네, 어렵다고 그러던데. 예. 저희가 이 보험을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를 좀 봐드릴 거고, 따님께서 지금 네네. 운전하세요? 네, 운전 면허증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운전자 보험도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네. 함께 좀 봐드릴게요. 네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23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CI 보험이 한 건 있으셨는데 유지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고요.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될지도 고민이시라고 다른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따님 보험을 통합보험으로 가입하셨는데, 네네. CI 보험으로 준비하셨어요. 예, 이 그냥. CI 예, 보험의 혹시 그 특징을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네. 그냥 들어와서 이게 좋다고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주변에서 너무 이게 보장받기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상회사님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네.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 CI 보험은, 네네. 좋은 보험이면 틀림없지만, 일단은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고요. 가족력이라고 말하면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에서 정보를 드렸던 이제 3대 진단 자금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시면 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CI 보험보다는 좀 약간 비용도 좀 낮고 거기에 보장 범위가 좀 넓은 일반 통합보험으로 준비하셨으면 사실은 이 아버님께서 나가는 비용 때문에라도 이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네. 더불어 실손이 들어가 계세요. 네. 이 실손보험이 이 보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시켜드리고 싶지만 유지를 조금 권하는 게 실손만 남겨놓고 나머지 담보는 담보 삭제가 가능하세요. 아, 담보 삭제가 가능하다고요? 네. 실손을 새로 가입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따님이 아프지 않고 병력이 없다라면 실손을 네. 새로 가입하시면 손보사의 그 저렴한 해지 안 하는 조건에 아주 비용이 낮은 보험 네.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네. 상품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지만 기존 보험이 실손이 조건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실손 보험을 남겨놓고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졸업반이라 운전을 해야 돼요. 예,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래서. 졸업 나이가 됐으니까 네. 네.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대 과실이 11가지에서 12가지나 13가지로 지금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운전자 보험 안에도 좀 분산해서 입원 일당이나 그리고 이제 재해장애 같은 거는 재해장애, 후유장애 같은 거는 반드시 좀
넣어놓으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서 좋은 담보, CI보험의 좋은 담보가 이제 재해장의 3% 이상, 그리고 재해 치료가 있는데, 이 납입 기간이 20년 납, 거기다가 모든 그 담보가 3년 갱신 담보세요. 예. 3년 갱신 담보는 매년 올라가서 그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예. 3년 갱신 담보면 앞으로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네네.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자녀한테 줬을 때 자녀가 정리합니다. 네. 예, 지금은 다들 부모님이 내주고 계시죠. 근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본인의 수입이 생기는 구간엔 이제 부모님들이 증권을 넘겨주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낼 수 있는 납입 여력에 맞는 상품들을 찾아서 그때 가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네. 네네. CI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안에 혹시 뭐 좀 중대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거나 가족력이 있으신다고 하면 사실은 준비하실 건 아버님이 준비하셔야죠. 자녀가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준비하시고 나중에 자녀들이 본인들이 납입 여력이 될 때 준비하실 게 바로 CI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원하시고 운전자 보험을 좀 감안하고 계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80세 만기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담보는 좀 과감하게 그동안 내신 거 좀 아까우시더라도 지금 빨리 정리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실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또 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연락처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네네네. 정리,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녀분께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내용은 좀 이해를 하셨죠? 네네네. 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네. 이후로 전문가와 더 심도 있는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문자 풀어볼게요. 7723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아들이 20살입니다. 지인분께서 어린이 보험을 해지하고 CI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라라던데요. 보험료가 아주 비싸던데 이거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최은미 전문가님. 지금 전화 상담하신 그 시청자님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으신데 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성인 보험에 없는 그러니까 보장 담보가 좋은 담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유지를 하시고 이제 다만 보장 기간을 좀 보셨을 때 보장 기간이 좀 짧게 돼 있으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시고 보장 기간이 충분히 좀 길게 돼 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장 기간이 짧아서 내가 새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셨을 경우 지금 추천받으신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CI 자체가 진단비와 보장, 그러니까 사망보장과 진단비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계약 자체를 내가 중대한 질병이 왔을 경우 뭐 중대한 수술을 했을 경우 선지급을 해주는 개념이라 일반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료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높게 측정이 돼 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녀분이 추가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손해보험 중에서도 25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으세요. 네. 왜 어린이 보험으로 가야 하냐면 특약 자체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 보험에서는 조금 가입하기가 지금 많이 축소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이제 한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보를 받아보시고 부족하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장 기간이 짧다면 부족한 보장만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은미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084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5년 갱신, 80세 만기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이던데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5년 갱신 80세 만기 특약으로 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우성 전문가님. 5년 갱신 80세 만기 상품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아니라 그 회사는 특약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5년 갱신으로.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5년 갱신은 갱신보험료가 늘어나면 보장 금액도 늘어납니다. 혹시 네. 보장이 더 좋은가요? 네, 아니면 보장이 보험료는 점점 좀 싸고? 좋아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보험료가 싸진 않겠죠. 예. 그래서 많이들 리모델링이나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는 주계약이 어떤 그 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계약을 남겨놓고 특약을 다 삭제하고 특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다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낫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삭제하고 갱신형 담보를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계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보험사들이 기존 담보는 삭제는 가능한데 신담보를 넣을 수는 없어요. 네. 예, 처음 심사했던 기준 조건으로 유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100세 만기로 가거나 종신특약 수술비, 종신진단비, 그리고 종신입원 일당의 담보를 준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보험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들을 그리고 그 보험들은 또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100세 만기 비갱신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 싶으시면 네. 지금 있는 보험을 해지하시거나 그리고 80세 5년 갱신 특약을 전부 삭제하시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0847님께서 주신 내용 지금 정우성 전문가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저희 남편이 보험이 여러 건 가입이 돼 있긴 한데요. 네. 보험을 들이긴 놓긴 했지만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네. 사실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또한 최근에 지인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아서 덜컥 겁도 나기도 해서 남편 암 진단비를 좀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혹시 남편분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족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남편분께서 건강하신 편이다라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남편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지금 50살이에요. 50세 되셨어요. 올해 신 되셨어요? 네네.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총 5건의 가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가입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지인분 통해서도 그렇고, 예. 그냥, 여러 군데 통해가지고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네네. 어떤 보험이 있는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맞는지 봐주세요. 네. 2007년도에 KDB 생명에 가족의 소득보장 GC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또 2009년도에 KDB 생명에 5스타 보장보험 있으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이거는 이제 납입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라이나 생명에서 플러스 암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1년 뒤에 또 신한생명에서 상해보험 가입하셨고 2011년도에는 롯데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 이렇게 가입하셨습니다. 네네. 총 5건 한 달 보험료 23만 5천 원. 이것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보험료는 어떠세요? 그래도 납입 가능한 가격대일까요? 네, 현재로는 이 정도는 지금 내는 수준이 돼서 네. 유지하고 있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네, 자녀가 둘 있는데요. 딸이 지금 직장인 24살이고요. 예. 아들이 군대 가 있는 22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전문가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0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가입한 보험이 총 5건이셨고요.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암 진단비를 더 보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안에 보장이 좀 충분한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최유미 전문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배우자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지금 자영업 쪽에 유통 쪽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관리 쪽으로 계시는 네네네. 거세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저희한테 이제 총 5건 주셨는데 이제 보장 내용이 지금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꼼꼼히 봐드릴게요. 그래서 네. 우선 2007년도에 가입하신 KDB 생명 가족의 소득보장 DC 보험은 사망보장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정기보험이세요. 아, 네. 네. 예, 이것도 보니까 54세면은 이제 보장이 끝나시고 이거는 지급 형태가 이제 매월로 해가지고 생활비식으로 지급이 되시는 건데 지금 아까 이제 자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독립할 시기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사망보험은 큰 의미는 없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신 게 KDB 생명에도 무배당 5스타 보장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상해보험 쪽이세요. 질병 담보는 좀 없으시고 비행기나 열차나 뭐 선박사고 시 좀 보장을 크게 받으시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정 상병 통원이라고 해서 상해로 만약에 이제 통원을 하시게 되면 정액으로 2만 원을 받으시는 그 특약이 같이 부과가 돼 있으시고 여기에 이제 또 골절 진단비가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가입하신 신한 올터치 상해보험 이것도 또한 상해보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해보험 쪽으로 2건이 가입이 돼 있으신 상태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2009년도에 라이나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년 갱신으로 보장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때 만약에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아, 사실 전화가 와서 가입한 건이긴 한데요. 솔직히 이게 뭐냐, 갱신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장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해서 가입하긴 했는데 사실 잘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맞고 보장 금액이 비갱신보다 조금 이제 단기간에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높은 거는 맞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예요. 이 부분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가입하신 게 이제 롯데 미소드리머 건강보험인데 여기에 보니까는 실손이 여기에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근데 실손이 가입이 돼 있고 다른 뭐 내조증이나 뭐 골절 진단비 이렇게 준비는 돼 있으시기는 한데 보장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높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 이제 배우자님이 자영업 쪽으로 해서 관리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혹시 직업 급수가 이렇게 똑같으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트럭을 잠깐 운전하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자가용만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트럭을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급수가 좀 상급으로 높게 올라가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자가용만 운전을 하시잖아요. 트럭은 안 하시고 이거는 직업 급수를 변경을 하시면 되세요. 직업 급수를 변경을 하시면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는 조금 낮은 보험료로 내실 수가 있고 여기에도 보니까 또 실손에 그러니까는 그 보험료 중에서 적립보험료가 같이 탑재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100세 때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개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립보험료를 좀 삭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참 지금 자가용 운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권 중에서는 운전자 그 보험 증권은 없으신데 혹시 가입은 돼 있으세요? 사실 그걸 찾아보긴 했는데 증권이 돈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증권이 어디 갔는지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증권을 안 보내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증권은 없으시면은 이제 콜센터 통해가지고 이제 어느 회사인지 아시면은 재발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단 그 운전자 보험이 만기가 이제 보장이 언제까지인지 그거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너무 짧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그 실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세요. 좀 안타깝기는 네. 하지만. 왜냐면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받는 게 상해 쪽으로만 다 치우쳐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50대가 넘어가시면 질병 쪽을 좀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쪽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면 안 되시니까 저해제 한급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암진단비,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등 같이 준비를 하시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암진단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갱신으로 암진단비를 지금 다 준비를 하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20년 갱신형으로 암진단비만 이렇게 별도로 하나 더 추가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한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암진단비를 이제 6천만 원 정도 갖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배우자님이 충분히 이제 보장받는 데는 보장폭은 넓어지시거든요. 그리고 납입하시는 보험료도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보험료 부분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전화 주신 김에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내는 보험료가 크게 변동이 없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 맞게 리모델링 해주신다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배우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저희한테 네.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자님 나이대가 지금 질병에 대한 보장을 늘려야 될 때인데 상해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보장 기간이 짧더라고요. 네.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1097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시죠. 8525님께서 주신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자, 얼마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가입한 종신보험을 모두 정리하고 손해보험으로 바꿨는데요. 리모델링 전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성 전문가님.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제가 강의할 때나 저기 할 때나 항상 정보를 드리는 게 네. 종신보험을 정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80세 보장기간이 짧다. 네. 예, 그리고 비싸다거든요. 예, 그 분명한 건 80세 보장기간이었을 종신이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보장기간을 넓히려고 100세로 이제 손해보험으로 권하는 거죠. 그리고 저부터도 사실은 종신보험에 조금 그 거부증이 심하신 분들은 비갱신 손해보험사로 뭐 네. 권하기는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사망보장은 빠지고 사망보장은 빠지고 그리고 80세 100세 만기에 비갱신 상품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종신보험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보험사 몇 가지는 전부 다 갱신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갱신담보로 권했겠죠. 네. 예, 갱신담보의 위험성이 원래는 좀 되게 커요. 우리가 그 인지는 못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특히 이제 58년이나 70년 선배님들이 노년으로 가셔가지고 병원 의료비가 지출되는 그 시점부터 보험은 분산됩니다. 보험사는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네. 그럼 그 밑에 납입하고 있고 보장받기 전에 모든 보험 가입자한테 그 위험이 분산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한 20%,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다 위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담보는 위험하다, 준비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종신보험에서는 80세, 손해보험사 상품에서는 이제 100세 보장 상품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예,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정리하시지는 마시고요. 저희에게 정리하시기 전에 문의 한 번만 주세요. 저희가 풀어드리고 또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